영화로만 봤었지 제가 책을 읽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워낙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소설 원작을 영화로 봤었어요. 2005년에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엘리자베스 역할을 했었고 남자 배우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영화로 봤었는데 2005년 개봉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영화가 원작 소설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소설을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로맨스 소설입니다. 소담 출판사에서 출판했고요. 제인 오스틴 작가님이 쓰셨어요. 너무나 유명하시죠. 제가 작가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영국 문학의 거장이시죠. 12살 때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오스틴의 작품은 당대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사후에 더 큰 명성을 많이 얻었고요. 특히 영국에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류 작가로 꼽히고 또 BBC 설문조사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작가를 묻는 질문에서 셰익스피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작가님 소개를 짧게 해드렸는데 줄거리는 제목 그대로 오만한 그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요. 편견을 가진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에 비춰지는 걸로 저 사람이 역시 오만해서 저 사람은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러면서 어긋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이 소설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장마철 시작되잖아요. 비 올 때 책 읽기 너무 좋은 거 여러분 공감하시죠? 날씨 따라서 다운되지 마시고 그 날씨를 여러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소설을 읽으시던 다른 취미생활을 하시던 원하시는 일 하시면서 아니면 또 해야 될 일 그 속에서 즐겁게도 하시기를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시작되는 7월 한 달 또 건강하시고요. 독서 모임으로 또 여러분 만나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었거나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도 결국 일은 잘못될 수 있고 누군가는 불행해질 수도 있어. 상당한 재력을 갖춘 미혼의 남자라면 틀림없이 결혼을 원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이런 조건의 남자가 이웃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그의 성격이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런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이웃 사람들은 자기 딸들 중에서 누구와 잘 어울릴지, 천생배필은 누구일지 떠들썩해지기 마련이다. 여보!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다급히 말을 걸었다. 네더필드 파크에 드디어 사람이 들어왔대요. 소식 들으셨어요? 베넷 씨는 금시초문이라는 투로 답했다. 롱부인이 방금 다녀가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글쎄. 베넷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말하고 싶어 한달난 부인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변했다. 당신 아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달이 난 것 같군.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잖소. 베넷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쏟아냈다. 있잖아요, 여보. 롱부인의 말로는 네더필드에 이사 온 사람은 잉글랜드 북부에서 온 청년인데 재산이 상당하대요. 지난 월요일에 사륜마차를 타고 와서 집을 둘러봤는데 집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모리스 씨와 계약을 했다네요. 성 미카엘 축일 전까지는 이삿짐이 들어오고 하인들은 다음 주말쯤 도착할 거라더군요. 이름이 뭐래요? 빅리라네요. 유부남이에요? 아니면 미혼? 미혼이겠죠. 틀림없어요, 여보. 미혼인데다 엄청난 재력가라니 연수입이 4,5천 파운드라니까요. 딸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요? 당신은 정말 재미라고는 없는 남편이에요. 그 청년이 우리 딸 중 한 명과 결혼하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여기로 이사하는 목적이 그걸 앞딜까? 목적이라니요?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청년이 우리 딸들 중 한 명과 사랑에 빠지지 말란 법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사를 오는 즉시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난 전혀 내키지 않으니 당신과 아이들이나 갔다 오구려. 아니면 아이들만 보내든가. 그게 더 나을 것 같군. 딸들보다는 당신이 더 멋있어서 빅리 씨가 애들보다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니 말이오. 하기야 한때는 나도 꽤 아름다웠지요. 지금은 뭐 새삼스레 꾸밀 필요도 없지만요. 멋부릴 일이란 이제 다 지나간 셈이죠. 하기야 그렇게 다 큰 자녀들을 두고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여자가 어디 흔하겠소. 그렇지만 여보, 빅리 씨가 이사를 오면 당신이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난 그럴 생각이 없소. 하지만 딸들 생각은 하셔야죠. 최소한 우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는 알아봐야 하잖아요. 윌리엄 경과 루카스 부인 내외가 방문하기로 한 것도 순전히 그 이유 때문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분들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발 당신도 꼭 가셔야 해요. 당신이 안 가는데 어떻게 우리 모녀들만 찾아갈 수 있겠어요?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당신이 다녀오구려. 내 장담하건대 빅리 씨도 무척 반길 거요. 그가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든 우리 딸아이 하나와 결혼하게 되면 진심을 담아 축하한다는 편지를 내가 써줄 테니 말이오. 물론 우리 귀여운 리지 칭찬도 덧붙여야겠지.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리지가 다른 아이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요. 제인만큼 예쁘기를 해요. 아니면 리디아처럼 성격이 좋기를 해요. 그 애들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당신은 늘 리지 편만 들잖아요. 그 애들이야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말이지. 하나같이 어리석고 무식하기는 다른 집 딸들과 똑같으니. 하지만 리지는 다르지. 다른 애들하고는 달리 그 애는 영민한 데가 있거든. 여보! 어떻게 자기 딸들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화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내가 지금 신경쇠약 상태라는 거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여보, 그건 아니요. 내가 당신의 그 신경질을 얼마나 오래 신경 써왔는데 그건 말하자면 내 오랜 친구지요. 당신의 이런 소리를 들은 지도 20년은 좋게 되었으니 말이요. 당신은 내 고통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그 고통을 떨쳐내고 오래오래 살아서 한 해에 4,000파운드씩 버는 젊은 녀석들이 마을로 몰려드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소? 당신이 고집부리며 만나보지 않겠다는데 그런 청년이 20명이나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걱정 마시오. 정말로 20명이 온다면 그때는 내 일일이 다 찾아가 볼 테니. 베네 씨는 날카로운 재치와 사람을 비꼬는 듯한 성향, 신중하면서도 변덕스러운 기질이 뒤섞인 복잡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2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조차도 그의 속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반면 베넷 부인은 속내가 쉽게 드러나는 편이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교양이나 지식도 모자랐으며 변덕스러운 성격이었다.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금세 신경질적으로 굴었고 그때마다 스스로를 신경쇠약이라 여겼다. 그녀는 딸들을 시집보내는 일을 일생의 과업으로 여겼고 유일한 낙이라면 이웃을 찾아다니며 마을 소문에 대해 수다를 떠는 것이었다. 빅리 씨를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들 틈에는 베네 씨도 끼어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시치미를 떼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미 방문할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베넷 씨가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까지도 베넷 부인은 그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그 사실은 다음과 같은 대화 중에 우연히 드러나고 말았다. 둘째 딸이 모자를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베넷 씨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그 모자, 빅리 씨가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네, 리지. 빅리 씨가 좋아할지 안 할지 그걸 어떻게 아신단 말이에요? 베넷 부인이 발끈하며 말했다. 찾아가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머니도 참. 엘리자베스가 나섰다. 모임에 나가면 그분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게다가 롱 부인이 소개해 주시겠다고 아예 약속도 하셨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롱 부인을 믿을 수 있어야지. 자기도 조카딸이 둘이나 있는데
이기적인 데다 얼마나 위선적인 여자라고. 난 그 여자의 말이라면 도무지 신뢰가 안 가. 나 역시 그래요. 베네시가 맞장구를 쳤다. 아무튼 당신이 그 여자에게 신세를 지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요. 베넷 부인은 남편 말에 아예 대꾸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딸 하나를 붙잡고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다. 기침 좀 그만해, 키티. 제발. 신경이 곤두서서 미치겠어. 내 신경을 다 찢어 놓으려는 거니 뭐니? 기침도 좀 때를 가려가며 해야지. 베네시가 거들었다. 키티는 꼭 하지 말아야 할 때 기침을 하는군. 누구는 뭐 재밌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키티가 발끈하면서 맞받았다. 리지, 다음 무도회는 언제지? 보름 후에요. 그래, 맞다니까. 베넷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롱 부인은 그 전날까지도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러니 그 여자가 소개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게다가 그 여자가 빅리 씨랑 직접 아는 사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여보, 당신이 친구를 통해서 빅리 씨를 롱 부인에게 먼저 소개해주면 되지 않겠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당신의 그 꼼꼼함은 역시 알아줘야 한다니까. 뭐 보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는 턱도 없긴 하지. 그 정도로는 사람 됨됨이를 파악하긴 어렵긴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이 데려가는 거 아니겠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롱부인의 진려들이 틀림없이 빅리 씨와 가까워질 텐데, 그러니 당신이 그 일에 미온적이라면 그 여자는 당신에게 고마워하겠지만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 딸들은 모두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았고 베넷 부인은 혼자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터무니없어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나서서 소개하는 형식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요? 아니면 그 형식을 따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요? 메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넌 생각도 깊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문구들도 잘 적어두곤 하잖니. 메리는 그럴듯한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다시 빅리 씨 이야기나 해봅시다. 베넷 씨가 말했다. 빅리 씨 얘기는 지긋지긋해요.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이런 참 유감인데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소. 오늘 아침에라도 그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요. 나 원참. 그래도 실제로 만나본 이상 그냥 없었던 일로 넘기기에는 좀 그렇지 않소?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말에 모녀들은 일제히 깜짝 놀랐고 그 중에서도 베넷 부인의 반응이 가장 컸다. 처음에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한껏 호들갑을 떨더니 이내 애초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수선을 피워대기 시작했다. 우리 베넷 양반,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시죠. 당신이 우리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만남을 마다하시겠어요. 참 이렇게도 기쁠 수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다녀오시고는 지금까지 입도 뻥끗 안 하신 것도 얼마나 재밌냐고요. 키티, 이제 마음껏 기침해도 되겠구나. 베넷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방을 나갔다. 기뻐서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는 아내의 대책 없는 수다에 질려버린 탓이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정말로 좋은 분이셔. 문이 닫히기 무섭게 베넷 부인이 말했다. 아버지의 저런 자상함에 너희들이 제대로 보답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이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야. 사실 우리가 나이쯤 되면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단다.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니? 우리 귀여운 리디야, 나이는 네가 제일 어리지만 다음 무도회에서는 아마 빅리 씨가 너에게 춤을 청하지 않을까 싶구나. 문제없어요. 나이는 제가 제일 어리지만 키는 제일 크잖아요. 리디아가 당돌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은 빅리 씨가 언제쯤 베넷 씨의 방문에 답례를 해올지 또 언제쯤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할지를 놓고 이런저런 추측과 수군거림 속에서 흘러갔다.